흔히 배탈이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배탈과 장염은 원인부터 다릅니다. 배탈은 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편감을 통칭합니다. 많이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고 위장 운동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나 심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고, 복부 팽만감이나 가벼운 복통, 묽은 변이 주된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휴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비교적 빨리 호전되지만, 구토가 심하거나 혈변이나 열이 많이 난다든지 복통이 심하게 생기면 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생윤성 감염을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장염은 그대로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주로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이나 세균, 식중독균 같은 독소에 감염이 돼서 발생하고, 설사나 구토가 반복되거나 발열, 오한, 근육통, 심한 복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을 먹은 뒤 여러 명이 동시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하루 이상 지속되고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염성 장염을 의심해야 됩니다. 감염성 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적은 양으로도 발병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이나 위생관리가 까다로운 곳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곳에서 한 명만 감염이 돼도 집단적으로 식중독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화장실 손잡이나 문고리 등을 통한 접촉 감염도 쉽게 생길 수가 있고, 공기 중으로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염된 해역에서 자란 굴, 조개류 같은 어패류에 바이러스가 축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익히지 않고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 감염된 위험이 특히 더 높습니다. 또 노로바이러스는 염소 소독에도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가 소홀한 곳이 위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당이나 가정에서 그 물로 채소를 씻거나 마실 경우에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브리오균이나 살모넬라, 대장균 같은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많은데요. 특히 비브리오는 간질 환자나 당뇨 환자, 면역 저하자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고, 여름철 해산물 섭취 시에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계속 토를 하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입이 마른 탈수 증상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혈변, 점액변, 극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 어지럽거나 의식이 떨어지는 의식 저하가 있거나 하는 증상이 이틀에서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선생님, 장염에 걸리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네. 맞나요?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된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상이 심할 때는 장을 쉬게 해주는 금식이 필요한 게 맞지만, 금식으로 인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분 흡수율만 생각했을 때는 병원에서 정맥으로 소액을 막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구로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수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이온 음료나 경구 수액처럼 전해질이 좀 풍부한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위장 증상이 호전되면 미음이나 죽이나 바나나나 흰 쌀밥처럼 자극이 적은 음식부터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나 카페인, 기름진 음식이나 유제품은 위나 장벽을 더 자극하게 되고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례로 60대 남성이 횟집에서 가족 모임으로 조개나 회를 먹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고열을 주소로 내원을 본원으로 했었습니다. 같이 식사한 가족들도 모두 비슷한 증상이 있었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어서 경구항생제랑 위장 운동을 안정시켜주는 약을 같이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5일 뒤에 다시 병원에 오셨고 염증 수치 호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혈액 검사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염증 수치는 완전히 정상치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증상도 없고 무탈하게 치료 종료를 하였습니다. 저는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냥 저도 걸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심하게 걸렸었는데 인도 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인도에서 철저하게 손을 씻고 뭐 물도 조심하고 했는데 결국엔 마지막 날에 저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설사도 너무 심했고 열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게 장염이라고 해서 며칠 버티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결국 굴복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질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갈이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여태까지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실 소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중요하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병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다들 부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결국 각 인종이나 뭐 각 나라나 이제 마시는 물에 따라서 혹은 태어난 이제 부모님의 물려준 그런 유전자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장 안에 살고 있는 균들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서 물을 마시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했었을 때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균들이 장내에 들어오면서 사실 그 과정에서 조금 탈이 나는 경우를 요새 물갈이를 하는 것으로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해산물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한 이유가 있나요? 해산물은 태생적으로 식중독균이 잘 번식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여름철 따뜻한 바닷물에서 급격히 증식을 하는 균이고 생선의 지느러미나 아감이나 껍질에 붙어 있다가 손질하는 과정에서 살로 옮겨 붙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는 오염된 해역의 조개류, 특히 굴에 바이러스를 머금고 있다가 이를 생으로 먹는 사람에게 주로 전염이 됩니다. 또 해산물은 육류보다 수분 함량이 높고 조직이 부드럽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데 조직이 연하다 보니까 세균이 쉽게 침투하고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산물 자체의 문제보다 손질 과정에서 장염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선을 썰었던 칼이나 도마나 손질했던 손에 묻은 균이 채소나 다른 음식에 옮겨가는 교차 감염이 생기기도 쉬운데요. 바닷물 자체가 균에 오염되어 있어서 손질할 때 수돗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그 균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익혀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굴, 조개류, 회처럼 날 것으로 먹는 음식은 신선도와 보관 온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구입 후에는 바로 냉장으로 혹은 냉동 상태로 보관을 하시고 상온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조리할 때는 해산물을 만진 칼이나 도마, 손이 다른 음식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높은 날씨에는 해산물 섭취 후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당뇨 환자,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면역이 떨어진 면역 저하자는 날 것의 해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해산물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기 어려운 건강한 식재료지만 보관이나 조리 과정이 조금만 잘못돼도 복통이나 설사, 구토 같은 단순 장염을 넘어서 감염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선하게 보관하고 충분히 익혀 먹고 혹시나 이상 증상이 오래가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해산물을 드실 때는 신선도랑 온도, 익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